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 페이지 1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특히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돼서 어떻게 절세 줄일 수 있을지. 일단 종합소득세는 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줄여야 세금이 줍니다. 이익을 줄인다는 이유는 필요 경비를 많이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익을 줄일 수 없으면은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세공제라든지 감면을 이용해서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방법,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 경비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주택 임대라는 사업 특성상 이 임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반대급부인 필요 경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 수리비, 중개수수료,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이 정도가 아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여러 채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만만치 않게 이제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이제 건물, 이제 토지부는 제외되고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일정 내용 연수, 보통은 이제 40년이거든요. 조금 단축한다고 하면은 30년으로 안분해가지고 안분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금액이 큰데 취득 금액 중에서 건물 부분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 부분을 30년이나 40년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분된 금액을 한 해연도 이제 경비로 인정받자는 겁니다. 세부담이 클 경우에는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필요경비로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나중에 양도 차익을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고민을 많이 하세요. 워낙 주택 임대 대응되는 필요 경비가 없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비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 경비로 반영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인해 가지고 양도 차익을 줄여 가지고 양도세를 줄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이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감면, 아니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50% 70%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은 요즘은 양도차익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잖아요. 특히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는 기간이 최소 4년, 8년, 10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비뒀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자 비용도 없고 종부세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도 나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그러면 기준 경비율이나 이제 단순 경비율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비율도 너무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가공인건비나 이제 사업 관련이 없는 차량 유지비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을 반영을 해가지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로 넣어가지고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과세관청에서 중점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특히 가공 인건비라든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차량 유지비를 필요 경비로 넣는 것은 조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성이 있습니다 라고 보는데, 과세관청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의 입장은 제3자 관점에서 그게 개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주택에 사용하고 있느냐 그 여부를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부인될 여지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럼 필요 경비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두 번째가 이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여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간편장부 대상자 즉 직전 연도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일단 추계 방법이 아니고 장부를 작성해서 하는데 이 장부 작성을 복식부기로 작성해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내야 될 세액의 20%를 공제를 해줍니다. 100만 원을 한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거를 이제 기장세액 공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적용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연도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직전 연도 7,5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요건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또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부 작성의 방법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눌 수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냥 우리 이제 현금 출납부 쓰듯이 현금 얼마 들어오고 지출 얼마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은 복식부기는 복식부기 차변 대변으로 해가지고 계정 과목을 안분해가지고 재무제표가 반영돼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들이 직접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복식부기로 신고하려면 세무대리인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맡겨야 되죠. 그러면 세무대리 비용은 발생하지만 혹시 기장세액공제가 뭐 그 이상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결손금도 타소득과 통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임대잖아요. 주택 임대도. 근데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즉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났다고 해서 다른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이익하고 상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임대소득 중에서 주택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소득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내가 근로소득자예요. 그 근로소득에서 5천만 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임대소득금액 결손금 1,000만 원과 근로소득 5천만 원이 합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에 대한 세액 부담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면은 혹시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환급받을 여지도 있으니까 꼭 세무대리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때도 추계 방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장부 작성해서 신고를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득이 있었을 때 우리 임대료 결정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그 테마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렇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타소득하고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소득이 있으면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고 방법이 합산과세로 종합과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타소득에서 이미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있다고 하면은 이 주택 임대 수익에 대해서 그 높은 세율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내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에서 35%의 종합소득세율이 이미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발생합니다. 근데 월 임대료가 160만 원 받을 때하고 180만 원 받을 때, 그러니까 월 임대료 차이는 20만 원이거든요. 이 20만 원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타소득이 합산되다 보니까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월 임대료가 160만 원이라고 하면은 1년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12개월이니까 192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하겠네요. 그럼 나는 신고를 분리 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하고 별개로 이 주택 임대소득만 갖고 1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물론 이 1920만 원에 대해서 바로 14%를 곱하는 건 아니겠죠. 아까 필요경비율 50%, 60%,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50%, 60%를 또 적용받고, 그 다음에 공제금액 200만 원, 400만 원을 적용받는데, 여기는 이제 타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200만 원, 400만 원 적용 못 받겠죠. 그러니까 수익금액에서 50%, 6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4%를 이제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근데 180만 원을 월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분리로 못 가죠. 무조건 종합과세로 갑니다. 이 종합과세로 가면은 아까 근로소득하고 합산되는데, 문제는 근로소득에서 이미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도 그 35%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분리과세 1920만 원이고 필요경비 50%가 빠지면은 소득 금액은 960만 원입니다. 이 960만 원에서 14%를 곱하면은 134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92만 원을 받아가지고 134만 원을 이제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월세를 조금 욕심내가지고 20만 원을 더 받아서 아까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수익 금액이 2160만 원이어서 2천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종합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필요 경비도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추계 경비로 가야 되는데,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단순 경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2.6%를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소득 금액은 1,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분리과세로 가서는 14%를 적용받지만 종합과세는 몇 프로예요? 이미 근로소득에서 3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 1,200만 원에 대해서 35%가 바로 적용됩니다. 43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 160만 원을 받은 경우와 180만 원을 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연간 임대료는 월 20만 원이기 때문에 240만 원을 더 받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은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꼴이에요? 한 300만 원 정도를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20만 원 더 받는 게 독이 됐죠. 궁극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월 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임대 유형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전환해가지고 수익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타소득이 없다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다른 소득이 있어가지고, 근데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봤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필요 경비를 많이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세액공제, 특히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 그 다음에 결손이 났었을 때 다른 소득하고 통산해가지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2천만 원 이하의 수익 금액이 있었을 때는 타소득 여부에 따라서 그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타소득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임대료를 조절을 해가지고 분리과세로 가는 게 더 유리한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궁극적으로 세분화에서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다음에 임대 유형 그리고 임대료를 어떻게 측정할지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